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조용히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챗GPT요? 이제 그건 그냥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AI가 텍스트를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AI는 지금 팔과 다리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혼자 걸어다니며 부품을 조립하고 있고 현대차 공장에선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업계에선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2050년이면 7,40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2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로봇 완제품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TSMC처럼 공급망 슈퍼갑이 되는 전략과 정확히 같습니다. 오늘 저는 15분 동안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첫째, 로봇의 손과 근육을 지배할 부품 기업들. 둘째, 로봇의 심장인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 셋째, 수백 대의 로봇을 한 번에 지휘할 두뇌 OS 관련주.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관심 리스트에 담을 기업 7개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딱 한 번 대중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공급망 인사이트를 드리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절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세계 로봇 기업들이 가장 머리를 싸매고 있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두 발로 걷는 거? 아닙니다. 바로 손입니다. 사람의 손은 뼈 27개, 근육 34개, 수천 개의 신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밀함의 끝판왕입니다. 달걀을 깨지 않게 집어들고 나사를 조이고 심지어 수술까지 하는 이 정교함을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승부는 손의 자유도에서 갈린다고요. 이 로봇 손과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입니다. 이 두 부품이 로봇 전체 원가의 최대 75%를 차지합니다. 75%입니다. 즉, 이 부품을 장악하는 기업이 로봇 산업의 슈퍼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손가락을 와이어로 당기는 방식, 즉 텐덤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팔이 두꺼워지고 정밀도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로보티즈는 감속기, 구동 모터, 센서,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을 자체 개발해냈습니다. 관절마다 독립적인 모터가 들어간 완벽한 5손가락 로봇손을 구현한 거죠. 이 기술력을 인정해서 이미 구글, 엔비디아, 디즈니, 애플이 고객사로 줄 서 있습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한 이유도 바로 로보티즈가 LG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의 핵심 부품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보다 더 파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워닉홀딩스 이야기입니다. 메타, 즉 페이스북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직접 파트너로 손을 잡은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워닉로보틱스입니다. 비상장 기업이지만 메타의 AI 촉각 센서를 탑재한 알렉으로 핸드라는 제품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16개의 관절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손끝으로 1g 단위의 압력과 질감까지 감지하는 지능형 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동 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닉로보틱스가 비상장이라는 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 회사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바로 워닉홀딩스이기 때문입니다. 메타와의 대형 호재가 전부 워닉홀딩스로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속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SPG입니다. 감속기는 모터의 빠른 회전을 로봇 관절에 맞는 속도와 힘으로 변환해주는 부품입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PG가 이 벽을 뚫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 납품 중이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는 알짜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1등을 하든 중국 기업이 1등을 하든 로봇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전형적인 곡괭이 장수 전략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들, 로보티즈, 워닉홀딩스, SPG, 사실 이것들은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기업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직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로봇, 공급망 깊숙이 숨어있는 기업들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10-572-7465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광고나 홍보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으니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입니다. 로봇의 심장 이야기입니다. 로봇이 완벽한 손을 가졌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로봇이 공장에서 하루 8시간,
집에서 온종일 일하려면 배터리가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방식이라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자니 로봇이 무거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가볍게 만들자니 한두 시간 만에 방전돼서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집 안이나 병원,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대를 열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인프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서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에너지 밀도는 50% 이상 높여서 부피와 무게는 절반으로 줄인 배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무거운 패딩 점퍼를 입고 일했다면 이제 초경량 기능성 내복을 입고 2배로 오래 2배로 빠르게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10년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 SDI가 2027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BMW와 실차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 탑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주식은 언제나 현실보다 1년에서 2년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 하나만 담으면 될까요? 삼성 SDI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수익률은 핵심 장비사와 소재사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삼성전자보다 ASML이 삼성전자보다 원익 IPS 같은 장비사들이 더 크게 움직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기업 PNT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속도를 기존보다 10배나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롤프레스 건식 압연 장비입니다. 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이 PNT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수년간 소화할 물량이 이미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황화리튬입니다. 효율은 매우 뛰어난데 너무 비싸서 대량 상용화의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 황화리튬을 낮은 원가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까지 샘플 요청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양산이 본격화되는 순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자, 근육도 챙겼고 심장도 챙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공장에 로봇을 1000대 풀어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로봇들이 알아서 움직일까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작업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해서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로봇 개별의 비싼 두뇌를 하나씩 달아줄 게 아니라 수천 대의 로봇을 동시에 통제하는 중앙 운영체제, 즉 로봇 O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로봇 테마라고요? 하드웨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이버는 ARC, 아크라고 부르는 공간 인식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클라우드 위에서 수천 대의 로봇을 한꺼번에 통제하는 집단 지성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보유한 국내 최정밀 실내외 지도 데이터, 방대한 쇼핑과 물류 빅데이터, 그리고 하이퍼클로바엑스 AI까지 모두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됩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안드로이드 OS 하나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것처럼 네이버는 로봇 시대의 안드로이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클로봇입니다. 네이버가 직접 투자했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군집 주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관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 1위입니다. 현대차가 짓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수만 대 배치될 때 그 로봇들을 제어할 OS 시스템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파트너가 클로봇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직 문자 못 보내신 분 계시면 010-5722-7465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공급망 인사이트 따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산업은 이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완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겠지만 그 안을 채우는 핵심 생태계는 한국 기업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로봇의 근육과 손,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SPG, 로봇의 심장인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PNT,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로봇의 두뇌와 관제, 네이버, 클로봇 이 7개 기업입니다. 로봇테마 이미 고점 아니냐, 전고체는 10년째 같은 소리 아니냐, 누군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10년 전 에코프로가 만원, 2만원 하던 시절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믿었던 분들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이 바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가 대중화되기 직전, 그 완벽한 골든 타임입니다. 단기적인 급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산업의 방향성을 보며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2026년, 2027년의 계좌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기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산업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